네, 저희 닥터 큐브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AI와 기롭스를 결합해서 쿠버네티스 환경 장애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 닥터 큐브 팀입니다. 먼저 저희 목표는 이제 사람의 반복적인 개입을 줄이고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장애를 알리는 데 멈추지 않고 랭글프 기반인 AI가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복구 반응을 제안하고 시행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구 작업은 이제 기도업소 원칙에 따라서 직접 클러스터를 수정하지 않고 반드시 기업 PR을 통해서 관리됩니다. 그리고 최종 변경 사항은 RFCD를 통해서 클러스터에 반영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은 이제 어, 기롭스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기록들은 대부분 코드로 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쿠브 CTL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정하는 게 아니라 기롭스 방식을 통해서 이제 원칙을 사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먼저 이제 디아큐브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현업자 그리고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각자 기여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프로젝트 뼈대와 이제 PM 그리고 아키텍처를 맡아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승규님 같은 경우에는 랭그래프를 통해서 AI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고 복구 지능을 구현하며 어, 에이전트와 LLM 개발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풀스택 기반으로 관측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장애 탐지와 정확성을 높여서 어조빌티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태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 기덥스 같은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진승님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 앤 메쉬 같은 이제 복합 장애 같은 것들을 구현해서 파이프라인 실성을 이제 검증해서 데모 Q&A를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이제 장애 대응을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비즈니스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비스가 잠깐이라도 느려지거나 멈추면 사용자 일탈과 신뢰의 저하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장애 대응 프로세스는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끊어진 파이프라인에 가까웠습니다. 엔지니어는 반복되는 알람 속에서 매트릭과 로그를 넘나들며 원인을 찾아야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발생하면서 MTTR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이 자동화보다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하는 방식의 일관성이 떨어졌고 급한 상황에서 기술 거치지 않고 클러스터에 직접 수정하는 경우도 발생해 변경 이력 추적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AI와 기덥스 방식으로 일관성 있고 안전한 복구 체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핵심은 관측 기반으로 근거를 수집하고 정책 검증을 거친 안전한 복구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하며 검증된 방식으로 복구까지 이어지는 복구 루프를 만듦으로써 MTTR을 줄이고 엔지니어와 피로도를 낮추며 서비스 비즈니스 안정성을 함께 높이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시스템 구조와 흐름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핵심은 탐지 기반 수정, 반영이 네 가지의 하나의 루프를 묶는 것입니다. 먼저 리드 패스에서 알로이 중심으로 이제 매트릭이랑 로그, 트레이스 같은 이제 관측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수집이 아니라 문제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체인지 패스입니다. AI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령을 내리지만 그 결과를 클래스에 바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겟옵스 형태로, get PR 형태로 반영을 해야 되고, 반영 생성해야 되고, PR이 머지되면 아르고 CD가 이를 감지해서 클래스에 동기화됩니다. 즉, 장애 분석을 위한 수집으로부터 출제 복구 반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일관된 루프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 프로메테우스 알람이 발생하면, 알람 매니저와 웹북을 통해서 이벤트가 전달되고, 에이전트, 즉, 랭그래프 기반 AI가 이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수행합니다. 이후 AI는 수정안을 만들고 밸류.yaml 같은 곳을 변경한 뒤에 이제 PR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R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슬랙을 통해서 알람을 확인한 후 이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이제 배포되도록 하는 통제 가능한 자동화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으로 머지가 되면 이제 아르고 CD가 이를 감지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데모는 일단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론트엔드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레플리카가 이제 MSA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프론트엔드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자동으로 복구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레플리카가 이제 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가중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탐지를 했을 때 이제 어, LLM을 통해서 레플리카 개수를 수정하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복 알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많은 알림이 발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LLM 토큰 값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플리케이션과 이제 그룹핑 같은 것들을 적용하게 되어서 PR 생성에서 이제 쿨다운 시간을 주어서 같은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쇄 장애 확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DB나 캐시 장애 발생하게 되면 여러 서비스에 동시에 알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처리하면서 근본 원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PI 비용 문제였습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시도가 계속 반복되면 이제 LLM 호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일일 호출 상한선을 이제 제한을 두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좀 비용을 좀 더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원인 분석 깊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CPU나 메모리 같은 기본 매트릭만으로는 실제 병목 지점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 데이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내부 수준까지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지만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 적용 가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는 충분히 실무적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에러를 먼저 사람이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를 내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MTTR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어,
LLM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걸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 점진적으로 이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어, 현재 이제 사람이 이제 PR을 보고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승인하고 거절하다 보면 이런 이제 피로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쌓일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화로 처리하고 아닌 것들은 이제 데이터화를 시켜서 추후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E2B 통합 테스트입니다. 어, 카오스 메쉬를 통해서 이제 장애 발생부터 복구 완료까지 검증하는 엔드투엔드 테스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이 실제로 일관성 있게 동작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이제 해결책 다양화, 네 번째는 운영 KPI 대시보드 구축, 그리고 스마트 승인 정책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그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데모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혹시 링크 있으신가요? 링크요? 여기 따로 하신 건가요? 어떤? 링크 주신 적이 없죠? 네네. 그러면 유튜브에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그냥 바로 보여드리려 했거든요. 이게 연결이 이거는 안 돼가지고 여기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혹시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 여기 슬랙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슬랙이요?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이거를 이제 녹화를 해주셔서 임포트를 시키셨어야 여기다 되는데 이거를 그렇군요.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연결이 지금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거를 데모를 보여드리면 네. 여기다 공유를 그냥. 제가 테스트는 이제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 거 컴퓨터로 바로 링크를 전달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녹화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2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어디 있을까요? 네. 에이전트의 이제 프로덕션, 깃, 야물쓰기 권한을 부여할 경우 발생하는 보안 리스크를 어떤 메커니즘으로 보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한 팀. 일단 쓰기 관련해서 이제 보안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궁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쓰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보안적인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실제적인 운영에 이제 프로덕션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반영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통해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보안 리스크와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쓰기를 한다는 거는 로컬에 있는 이제 저희 코드에 이제 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쓰기를 한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덕션에 영향이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좀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문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는 모델이 아니라 운영 제어라고 하셨는데 AI 환각을 줄이기 위해 랭그래프를 따로 튜닝하셨나요? 하셨다면 해당 AI 에이전트 F1 코드는 스코어는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따로 이제 튜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최신 모델인 코덱스 5.0, 5.3과 그리고 간단하게 쓸 때는 이제 그 제미나이 3.0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좀 더 이제 피로감을 낮추는 게 우선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돼서 좀 더 이제 더 넓은 방향으로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인원도 적고 그리고 처음부터 넓은 범위를 이제 작업했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 더 하게 되면 메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서드 파티에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잘못된 코드를 생성해서 엠벨리드 에러에 무한히 갇혀버리는 우려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문법으로는 정확하게서 야물 검사는 넘어갔지만 내용상에서 지원하지 않는 옵션 값을 넣는 경우 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표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무한 루프에 설정되지 않도록 이제 그 리미트 값을 설정하는 걸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코덱스를 사용해서 지원하지 않는 옵션 값을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디폴트 야물 파일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참고해서 좀 더 이제 지원하지 않는 옵션 값을 넣는 거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검증 단계에서 정상 상태로 판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현상 완화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내 운영 표준을 잘 따랐을지, 보안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이걸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PR까지 생성하고 이 검증 단계가 전혀 추가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성하고 나서 이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에 대한 것까지 확인해서 좀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이게 정말 잘 됐는지 혹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이런 부분도 이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